날개 없이 또 추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 1,120원대로 좀 깊게 밀려나고 있고요. 1,100원 선까지도 좀 밀려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표님, 관련해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전망은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환율 얘기 너무 자세하게 하게 되면 관심이 떨어지실 것 같고요. 채널 돌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간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달러와의 추이가 나옵니다. 달러화가 지금 기조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지금 정체가 되고 있죠. 아직 달러화가 뚜렷하게 약세로 간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왼쪽 그림이고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위안화에 연동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그래프가 위안화의 추이인데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위안화의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종식했다. 그리고 지표들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와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추가로 약세가 되지 않는 관점 쪽에서 일단 50점 정도의 원화 강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좀 더 길게 봤었을 때 지금 위치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원달러 환율의 월봉이라고 하는 좀 긴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고점에서 1,200원대는 벌써 한번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원화 강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1,140원대가 이탈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달러화까지 약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1,100원대가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지금 추이를 보니까 1,100원대까지도 내려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원달러 환율의 시나리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네,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은 오히려 달러화가 약세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망가진 미국 경제를 특히 대표적인 실업률이죠. 이쪽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SOC 투자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경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연준 입장도 유동성을 계속 강화하는 입장이고요. 게다가 이제 재정 정책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모두 다 달러화를 약세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달러화를 또 강하게 또 약한 모습들로 이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에 따라서 지금 원화도 또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라기보다도 대선만 어느 정도 좀 끝나서 어떤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끝난다. 그러면 바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누가 되든 일단 미 대선이 끝나면 시나리오는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것 같긴 합니다. 달러 약세 그리고 또 위안화의 강세 여기에 또 더불어서 원화 강세에 연동이 되는 원인은 과연 뭘지 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은 별거 없습니다. 달러화가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달러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상대 통화국들이 이제 강세로 가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위안화, 그러니까 즉 G2 쪽에서 봤을 때 중국이 그를 또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경기가 미국도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어떤 부양책들이 효과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수출이 잘 되겠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되면은 또 달러화가 많이 유입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유입된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또 한국의 수출 중심의 호조, 달러의 또 보유액 증가 속에 자국 통화 강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금값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 달러 약세가 장기화됐을 때 금 가격이 다시금 좀 오를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어려운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맞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하기가 일단 시중의 유동성이나 또 금리나 또 달러와의 추이까지도 같이 보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국제 금 시세를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 차례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거의 주식으로 보면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크게 또 밀려있지도 않는 상황 쪽에서 온스당 한 1,900달러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달러화를 계속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추가로 약세폭을 강화시키게 되면 금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통 달러화 약세는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상품 가격의 또한 주자 금도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금 쪽에 관련된 투자도 고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서서히 또 분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뭐 달러화의 눈치를 보면서 금 가격 강세를 전망하셨는데 원하시는 분들은요 분할 매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국에 대해서 한국 외국인 경제 비상으로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보통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원화 약세 때는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즉 수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높은 환율을 적용받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원화 강세 때는 실적이 완전히 뭐 쪼그라든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단편적인 얘기 같고요.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이나 어떤 경제 지표들이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는 게 가장 시장의 불확실성과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은 이어진다고 하되 지금 같은 원화 강세가 나왔었을 때 가장 큰 효과는 그만큼 한국의 지위, 원화에 대한 위치가 좀 더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어떤 수출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과거보다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수출이 잘 돼서 수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는 P와 Q를 볼 때 P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Q가 더 많이 는다. 그러면 수출 전반적인 금액 자체도 올라가는 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도 한 2015년도 이후에 원화 강세가 살짝 나왔었을 때 어떤 업종이 강했느냐라는 쪽을 보게 되면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를 봤었을 때 의외로 반도체가 1등으로 차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수출 관련된 쪽에 대한 경기 민감 쪽이 오히려 이를 통해서 수익성도 좋아진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와 있고요. 뭐 IT, 뭐 철강, 화학 모두 다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런 원화 강세가 또 한 번 더 뚜렷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전히 경기 민감 관련된 수출 쪽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강세 쪽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때는 경기 민감주를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환율 수혜주 대 또 피해주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좀 담아야 될 장바구니에는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네, 일단 원화 강세로 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가 뭐 내수주 쪽, 뭐 이런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서 보신 것처럼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은 경기 민감 쪽이 더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 쪽에서 일단 SK 하이닉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번에 인텔의 SSD 관련된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약간 또 그를 인수해서 나오는 뭐 자금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업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 업황 같은 경우는 일단 호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또 이제 내년은 DDR5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메모리 반도체 또 원년이다라는 쪽에 디램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게다가 또 서버용 쪽이라든가 모바일용 디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변화 요인들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내년 상반기 쪽에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한 4조 8천억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올해 대비해서 한 80% 좋아지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한 10만 원대까지는 중기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시장이 좀 주춤하거나 어느 정도 또 하락하는 기회를 삼아서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혜주 그 안에서 내수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업황 호조를 좀 예상하셨네요. 내년 영업이익이 4조 8천억 원가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하단에 나간 전략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 자세히 다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희수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